베드타임 스토리 잭의 비밀. 잭은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지저분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오실 테니 방을 깨끗이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잭은 침대를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옷장 곁에 있는 더러운 옷들을 치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하기에는 날이 너무 좋았어요. 방 청소를 하는 일은 맨 마지막에 할 일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잭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밖으로 나가서 잭이 생일 선물로 받은 새 돋보기를 가지고 노는 일이었어요. 왜 지금 방 청소를 해야 하지? 잭은 생각했어요. 나중에 해도 되잖아. 할머니는 내일 오실 텐데 엄마는 부엌에서 빵을 만들고 계시니 내가 잠시 밖에 나가 놀아도 모르실 거야. 잭은 발꿈치를 들고 두리번거리며 엄마가 바쁘신지 확인해 보았어요. 엄마가 눈치채지 못했다는 확신이 들자 잭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드디어 잭은 돋보기를 들고 온 세상이 탐구할 것들로 가득한 밖으로 나왔어요. 개미를 관찰한 뒤 잭은 나뭇잎을 살펴보았어요. 잭은 무릎에 피부 무늬를 보며 감탄했어요. 또한 잭은 땅을 파는 벌레들을 관찰하고 꽃에서 꿀을 빠는 나비를 잡으려고 했어요. 벌레들은 쉽게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비는 자꾸만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한 친구가 돋보기에 대해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는 만약 어떤 사람이 돋보기로 햇빛을 받아서 아주 작은 곳에 집중시키면 그곳이 뜨거워져서 무엇인가에 구멍을 내거나 불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었어요. 잭은 친구의 말이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잭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잭은 성냥이나 불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성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돋보기 실험을 하는 것이었죠. 돋보기로 정말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잭은 궁금했어요. 잭은 그가 사는 아파트와 아버지가 일하시는 작은 시골 병원 사이에 마른 풀밭에 혼자 있었어요. 잭이 들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에 있었죠. 절대 아무도 알지 못할 거예요. 돋보기 아래에 매우 밝은 빛이 작은 나무 조각의 옆면을 검게 그을리기 시작했을 때 잭은 마른 풀잎 위로 낮게 몸을 구부렸어요. 미세한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정말 불이 붙여지네. 불이 붙여졌어. 갑자기 연기가 뜨거운 작은 불기둥으로 변했고 잭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삽시간에 불기둥의 크기와 높이가 커져갔고 검은 연기가 잔디밭으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미풍을 타고 높게 솟아올랐어요. 잭은 불을 끄려고 애썼지만 불은 이미 근처의 덤불로 옮겨붙어 더욱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잭은 놀란 채 일어섰어요. 그제서야 이 일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잭은 누군가에게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만두었어요. 만약 붙잡힌다면 어려움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잭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잭은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엄마는 잭이 집으로 달려들어와서 그의 침실로 급히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가 잭에게 방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하려 할 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으로 걸어간 엄마는 사람들이 아파트와 병원 사이에 있는 길 옆에 작은 공터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잔디가 불타고 있었어요. 오후 공기를 타고 불길이 높이 솟아올랐고 연기가 근처의 나무들 사이로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동이로 물을 날라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젖은 담요로 뜨거워진 잔디밭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소방차가 왱왱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잭이 안전하게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그날 밤 저녁을 먹은 후 잭은 잘 손질한 침대 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그 화재로 온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가까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불길을 잡으려고 동원되었어요. 잭의 실험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검게 그을린 잔디와 나무들과 꽃들이 피어있던 흔적뿐이었어요. 모두가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무엇이 불씨를 일으켰는지 의아해했어요.
훨씬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도로 건너편에는 불꽃을 피해 달아날 수 없는 아픈 사람들이 있는 작은 병원이 있었거든요. 제게 친구도 길 바로 아래에 살고 있었어요.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면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도 위험해졌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요. 이 모든 일이 잭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는 조심해야 했어요. 잭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어야 했어요. 잭은 엄마가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청소를 해야 했어요. 잭? 고개를 드니 아버지가 문에 서 계셨어요. 잭, 괜찮니? 저녁 먹을 때 보니 너무 조용하던데. 어디 아프니? 잭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뭐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잭은 잠시 동안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곧 오실 것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세요? 그럼. 만약 어떤 나쁜 일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알고 계실까요? 잭의 아버지는 아들 곁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너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잭은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잭. 할머니께서 내일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네. 그런데 할머니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너가 할머니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하면 할머니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해서 할머니가 널 보지 않으려고 하실까? 아니요. 잭은 머리를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오히려 너를 팔로 끌어안으시고 너에게 뽀뽀해 주실 거야. 네, 제가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잭이 대답했어요. 그렇지? 예수님도 할머니 같으시단다. 예수님은 너가 착한 일 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가 잘못하는 일을 할 때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은 너가 어떤 일을 해도 너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너가 용서를 구하면 언제나 즐겨 너를 용서해 주신단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야. 너는 너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야. 아빠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잭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어요. 잭은 책임감에 대한 큰 교훈을 확실하게 배웠어요. 잭은 천천히 일어나서 방 저편으로 걸어갔어요. 옷장 맨 위 서랍에서 그는 반짝이는 돋보기를 꺼냈어요. 아빠,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잭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제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아빠도 아셨으면 해요. 아빠, 저는 돋보기로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실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다가 그만. 그리고 붙잡히는 것이 겁이 나서 도망을 쳤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는 잭의 어깨에 팔을 두르셨어요. 내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그런 비밀을 가슴에 묻어둘 때보다 말을 하니까 기분이 훨씬 나아졌지? 불놀이는 아주 위험한 거란다. 불놀이는 절대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야겠구나. 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을 때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잭이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구나. 이번 일을 통해서 넌 값진 교훈을 배웠어. 밖에서는 해가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저녁 공기를 타고 작은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끝.